시어머니랑 며느리는 꼭 친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분 얼마나 되실까요? 가족인데 왜 더 불편하죠? 명절이 다가오면 괜히 숨이 막히고 전화벨이 울리면 혹시 시어머니? 하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참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나를 친딸처럼 생각한다는데 나는 왜 자꾸 불편할까요? 좋게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사실 고부 갈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마음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누구 하나가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억지로 친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게 부담 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눠볼게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나는 너무 예민한 건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세요. 고부 관계의 정답은 없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도 지낼 수 있는 거리감, 그리고 그 거리 안에서 평화를 찾는 방법 함께 찾아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래, 나도 며느리지만 시어머니 입장도 이해는 간다. 사실 시어머니도요, 정말 노력하고 계세요. 처음부터 거리를 무시하고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고민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다가가야 덜 부담스러울까? 내 마음이 잘 전해질까? 혹시 말 한마디에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어쩌면 며느리를 친딸처럼 내 자식처럼 생각해서 더 정을 쏟고 싶은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정이라는 게 때로는 방식이 달라요. 예전에 자식들 키우던 그 감각 그대로 도움을 주려 하고 조언을 해주려 하시는데 그게 요즘 며느리들에게는 간섭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며느리도 내 자식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만큼 정을 주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문제는 그 정이 꼭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기대를 만들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과 오해로 번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시어머니도 외로우세요. 자식들 다 커서 집 나가고 이젠 며느리나 손주들과 관계 맺는 게 삶의 일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뭔가를 해주고 싶고 관심을 갖고 싶은데 그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모두 악의적이진 않다는 것, 그분도 나름의 사랑의 방식으로 다가오는 중이라는 것. 이걸 알게 되면 서운함보단 약간의 연민이, 답답함보단 조금의 이해가 생기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참고 맞춰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서로의 입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고부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시어머니도 참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는데 왜 자꾸 마음이 부딪힐까? 그 해답은 심리적 거리감에 있습니다. 시어머니는요, 가족이니까 더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왕 가족이 됐으니 딸처럼 친정처럼 오가며 챙기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정이 쌓이길 바라시는 거죠. 하지만 며느리는 조금 다르게 느낍니다. 가족은 맞지만 그래도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타인이라는 생각. 그래서 너무 자주 연락이 오면 피곤하고 선물을 받아도 부담되고 아이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 괜히 위축되기도 해요. 서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같지만 가까워지는 방식이 너무 다른 겁니다. 시어머니는 정으로 다가오고 며느리는 그 정을 간섭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며느리에게는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해요. 이게 반복되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 삶이 자꾸 침범당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벽을 치지? 하는 섭섭함이 쌓이게 되죠. 이 거리감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지키고 싶은 선도 서로 나름의 이유와 감정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심리적 거리감을 무시하지 않고 서로의 선을 인정해주는 태도예요. 억지로 좁히려 하기보다는 그 간격 속에서 편안함을 찾는 것, 그게 진짜 관계를 지키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 나도 그런 일 있었어. 진짜 별거 아닌 말인데 괜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우리 일상 속에는요, 그렇게 조용히 마음이 상하고 괜히 눈치 보게 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에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어요. 요즘 유행하는 멀티쿠커, 실용적이고 센스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살짝 당황하신 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나 보네. 나는 잘 모르겠다. 그 순간 선물을 준비한 마음이 스르르 식어버려요. 또 이런 상황도 있어요.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려는 찰나 시어머니께 전화가 옵니다. 그럴 땐 손발 따주는 게 제일이야. 옛날엔 그게 최고였어. 며느리는 병원에 가려 한다고 말씀드려도 계속해서 민간요법을 권하시고 결국에는 대화가 어색해지죠. 그리고 제사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직장 일정이랑 겹쳐서 남편이 조율을 하려 했더니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제사는 조상님과의 약속이지 일이 우선이 될 수는 없어. 이런 순간들, 크고 작은 감정이 쌓이며 마음엔 금이 가고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사실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을지도 몰라요. 며느리는 예의를 다하고 싶어서, 시어머니는 가족으로서 챙기고 싶어서, 다만 그 표현 방식이 달랐고 서로가 기대한 반응이 아니었을 뿐이죠. 그래서 더 마음이 상하고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니 점점 거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관계를 원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자주 어긋나는 건 바로 그 기대의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 시어머니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매번 내가 맞춰야 하는 걸까? 맞아요. 이해와 배려는 상호작용이 되어야 하죠.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지치지 않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현실적으로 고부 관계에서 지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바로 거리두기는 예의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꼭 매일 연락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자주 연락하다 보면 말실수나 오해도 더 많이 생깁니다. 주 1회 안부 전화나 필요할 때 연락하는 정도, 그게 더 건강한 관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민감한 주제는 짧고 분명하게 재산, 손주 교육, 제사 문제, 이런 얘기들 서로 감정이 얽히면 오래 끌수록 더 힘들어지죠. 괜히 아들이나 남편을 중간에 세우기보다 짧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제사 참석은 어려울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려요. 이렇게요. 길게 설명하려다 보면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맞다고 안 해도 된다. 대신 들어주기. 사람은요, 다 동의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내 얘기 들어줬구나 싶은 그 느낌만 있어도 충분해요.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내 말이 무시당하지 않았구나 하고 느끼세요. 반대로 며느리 입장에서도 시어머니가 자꾸 반박하거나 끊지 않고 들어주기만 해도 그래도 내 얘기 들으셨구나라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결국 관계라는 건 이 사람이 날 이해하느냐보다 이 사람이 날 존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잘 지내려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 대신 편안하게, 그리고 지치지 않게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편안한 관계라는 겁니다. 가까워지려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돼요.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관계란요, 대화가 끊겨도 불편하지 않은 사이,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 거리, 그런 여백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마음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대를 모두 채워야만 좋은 며느리는 아닙니다.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계시겠지만 그 아낌이 간섭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모두 어른입니다. 조금은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족이 되는 과정이기에 당연히 부딪히고 불편하고 때론 멀어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다가간다면 충분히 따뜻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고부 관계에도 거리는 예의고 존중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나답게 숨 쉴 수 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 오늘 영상이 그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게 해주는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혹시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